안녕하세요.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주 금요일이고요. 듣기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박희정에서 출판한 토픽 비법 실전 모의고사라는 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저 박수영과 함께 듣기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차 시 3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5회 실전 모의고사 39번 문제입니다. 39번은요, 대담입니다. 대화, 토론에 관한 것이죠. 대화와 토론에 관한 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담화 앞의 내용,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층간흡연입니다. 층간흡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층간흡연은 담배를 피는 것인데요. 이렇게 1층, 2층,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니까 위층 사람들이 힘들어하네요. 그게 바로 층간흡연입니다. 이런 층간흡연 때문에 새로운 이웃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죠. 특히 이렇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특히 화장실에서요. 입주자 전체가 피해를 호소합니다. 라고 해서 화장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누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다른 층에서도 담배 연기를 맡게 됩니다. 그것은 층간흡연 문제 때문인데요. 이런 이웃 간의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는 층간흡연은 주로 아파트 베란다 밖에서 담배를 피거나 2위는 계단에서 3위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필 때 사람들이 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층간흡연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간흡연 때문에 층간흡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층간흡연을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정리하였다. 법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층간흡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층간흡연 때문에 아파트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밝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이 주민의 건강에 끼치는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층간흡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법인지 주민들의 불만인지 환경 문제인지 변화를 조사한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40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층간흡연 때문에 불만이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3번 어느 장소든지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4번 정부가 층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번부터 40번까지 대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 흡연으로 인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연구역이 집 밖, 즉 외부만 금연구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흡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내부 금연은 공공장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소유인 집안을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 흡연으로 인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연구역이 집 밖, 즉 외부만 금연구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흡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내부 금연은 공공장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소유인 집안을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39번. (40번) 자, 39번부터 40번 문제를 2번씩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용이 조금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담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조금은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고요. 특히 아파트 층간 흡연과 관련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에서 39번에서 40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층간에 흡연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심하다, 많다, 아주 많습니다. 상황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줄입니까?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이때 이는 바로 불만입니다.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정부가 내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방법 정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층간흡연 문제 정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 흡연으로 인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층간 흡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시행하다 시작합니다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금연구역이 집 밖, 즉 외부만 금연구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흡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연구역은요, 집 밖, 즉 외부만 금연구역이 적용이 됩니다. 금연구역입니다. 밖에서만 금연구역입니다.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 즉 방에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 담배를 피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다.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죠? 이런 금연 아파트가 있지만 내 방에서 담배를 피는데 밖에서 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다 보니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에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문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 특히 식당이나 공공시설은 금연 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국내법상 건물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법에서 내부 금연은 공공장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소유인 집안을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법에서 내부 금연,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공공장소, 병원, 식당, 약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장소에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소유인 집 안을 금연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집에서 담배 피세요, 피지 마세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9번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살펴보겠죠. 층간 흡연 때문에 담배 피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층간 흡연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층간 흡연 불만이 줄어들고 있어요? 땡.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 땡. 아닙니다. 3번. 어느 장소든지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까? 땡. 아닙니다. 정답은 그렇죠. 자, 4번입니다. 정부가 층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층간 소음과 관련되는 문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 흡연으로 인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금연 아파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연구역이 집 밖, 즉 외부만 금연구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흡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에서 내부 금연은 공공장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소유인 집안을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9번, 40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정말 층간 흡연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여러분 5회 41번부터 42번 문제까지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42번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대답을 하십시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도파민은 뇌에서 발생되는 신호 전달 물질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음식과 도파민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결과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처음 분비되었고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도파민 분비량을 조절하여 현대 질병인 비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도파민은 뇌에서 발생되는 신호 전달 물질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음식과 도파민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결과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처음 분비되었고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도파민 분비량을 조절하여 현대 질병인 비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1번. (42번) 자, 41번.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 이러한 신경을 흥분시키는,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집중력도 생기고 의욕, 하고 싶은 마음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이런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 우리 몸에는 정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파민이 그런데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이라는 병도 걸리고요. 이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현병이라는 병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도파민이 너무 많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중독된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도파민이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도파민과 함께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연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어떤 물질입니까? 도파민은 뇌에서 발생되는 신호 전달 물질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자, 도파민은 뇌에서 발생합니다. 아까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 물질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 도파민은 어떤 목표를 완성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고 완성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냈을 때, 와, 나 해냈어. 나 최고, 나 즐거워. 성공이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음식과 도파민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 최근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도파민과 음식에도 뭔가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 실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파민과 음식은 무슨 사이일까요? 실험 결과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처음 분비되었고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이 또 위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인 도파민이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성공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와, 나 성공했어, 나 잘했어 라는 느낌이 들게 되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을 느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 피곤하거나 힘이 들 때 달콤한 초콜릿이나 라면, 빵 이런 음식이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음식을 섭취해서 만족감을 느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자, 여러분, 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위장. 음식이 여기 위에 위장에 도달했을 때, 위장에 음식을 먹어서 위장을 도달했을 때도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음식이 위에 도착했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계속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파민이 나올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조금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음식을 엄청 많이 먹게 되겠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도파민 분비량을 조절하여 현대 질병인 비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 덕분에 연구자들은 도파민을 막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도파민이 나오게 하면 도파민 때문에 음식을 안 먹게 될 거죠. 이 도파민 양을 조절해서 현대의 질병입니다. 코로나나 감기 이런 질병도 분명히 있지만 현대의 질병은 무엇이라고요? 비만, 이런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비만과 도파민에 관한 이런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고 위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파민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탄수화물과 단맛은 중독이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맛은 중독이 돼서 탄수화물, 단맛을 먹으면 뇌에서 탄수화물은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요. 단맛은요,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뇌에서 나오는 마약이래요. 이 도파민과 엔돌핀을 내면 쾌감, 행복함, 즐거움이 느끼게 됩니다. 이 쾌감, 행복함, 즐거움 때문에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탄수화물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번 이 강연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3번. 음식에 대한 욕구는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도파민이 우리의 뇌를 전체를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도파민을 이용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4번 뇌에서 보내는 신호 주의를 기울여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것은 도파민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비만, 살이 찌는 것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42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목표가 생기면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에요? 아니요. 목표를 완성하면 분비되는 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음식을 전달할 때 도움을 주는 물질이 아니고요. 전달이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자, 그렇죠? 음식 만족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4번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에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땡. 정답은 그렇죠? 3번과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잠시 쉬고 43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